또 다른 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YU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 러닝 30분 하고 나면 이틀 정도는 발목이 좀 뻐근한데 3일째쯤 되면 괜찮아지거든요. 이 정도면 발목 부상은 아니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부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전적으로는요, 부상은 몸에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상을 저희가 뜻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전적 의미로는 부상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부상의 기준을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처는 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외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죠. 달리기를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굉장히 뭔가 의기소침해지거나 슬럼프에 빠지거나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저희는 부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부상을 굉장히 넓은 의미의 부상과 좁은 의미의 부상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넓은 의미의 부상은요,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달리기 이후에 다리가 약간 뻐근한 정도라거나 뭐 살짝 근육이 뭉치는 것도 모두 저는 부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정말로 넓게 저희가 바라본 거고요. 조금 더 이런 어떤 기준을 좀 강하게 줘서 좁게 좀 바라보게 된다면 정상적인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모든 상태를 이야기한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평소에 10K를 달리는 사람이고 뭐 기록을 1시간 정도를 달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몸에 이상이 발생을 해서 달리기를 해도 그 기록을 달성할 수 있다면은 그때는 굳이 부상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어떤 부상으로 인해서 달리기를 했을 때 해당하는 기록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심리적으로 힘들었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저는 부상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냥 약한 근육통이나 뻐근함 정도는요, 평소 기량, 그 정도 부상은 평소 기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좁게 바라봤을 때 혹은 기준을 강하게 봤을 때 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QYU님의 부상 같은 경우에는요, 제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그렇게 뭐 위험한 그런 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다만 그것이 회복되기 전에 다시 달려서 제 기량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그때는 좀 강한 부상을 당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부상은 좀 가볍게 시작하는데요. 그 부상이 주는 어떤 메시지를 저희들이 무시하고 계속해서 무리한 달리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큰 부상으로 키워지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러닝 스케줄이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이틀 쉬고 달리기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정도라면 지금도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특히 3일째 달릴 때 문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더더욱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달리기 빈도가 뭐 이틀에 한 번이다 뭐 이렇다면은 지금은 부상을 당하는 달리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제 기준에서요.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보강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동일 운동을 더 강하게 해서 몸을 강하게 하는 방법으로는요, 부상이 반복될 뿐 그렇게 빨리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에 부상을 자주 당하신다라고 한다면 발목을 강화하는, 무릎이 약하다면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워서 이 근육들이 무릎을 도와주는 그런 보강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죠. 혹은요, 부상을 당하는 원인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원인은 자신의 상태에 맞지 않은 너무 높은 강도일 수도 있고요. 자신과 맞지 않는 자세일 수도 있고, 자신과 맞지 않은 호흡법일 수도 있고, 자신과 맞지 않은 신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큐바유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은 질문은 스스로에게 좀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부상의 기준은 무엇일까? 큰 부상과 작은 부상은 어떻게 기준이 다를까? 제가 얘기 드렸던 어떤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부상은 나에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바로 직전에 부상을 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기억이 안 나신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상의 원인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은 강도의 달리기, 혹은 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자세, 자신에게 맞지 않는 호흡법, 자신과 맞지 않은 신발, 뭐 이런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신과 맞지 않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잘못된 자세, 틀린 자세, 잘못된 호흡법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신과 맞지 않는 자세, 호흡법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사실 저도 그동안 뭐 잘못된 자세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는 잘못된 자세라는 것이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 그리고 뭐 정석으로 정해지는 방법과 다르게 달렸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맞지 않은 잘못된 자세를 달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다르고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지 않은 방법들을 틀렸다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잘못됐다 표현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걸 어떤 여러분들의 방식을 뭐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너무 크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민트입니다. 색깔도 모양도 향도 모두 다르고요. 쓰이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뿐이에요. 지금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뭔가 잘못되고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